예, 전생, 윤회, 이런 개념에다가 심지어 영혼 불멸,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뜻이 맞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인터넷에 여러 상황을 검색하고 보면은, 에, 무신론자라고 해서, 에, 이것을 이제 부정한다. 그런 걸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본질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니체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최근 근래 사람으로서 칼 세이건 이런 사람이, 나는 이제 물질적 존재로서만 이제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모순됨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실제 사회에, 예? 실제 사회에서는 사실, 함부로 이제, 정치라든지 그런 이야기에서, 전생윤회라든지, 그런 얘기 끝을 꺼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게 그렇게 취급이 받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권에서, 예전에 전생 이야기 뭐 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시비가 돼서 막 낙마가 된 적이 있었죠. 이제 그것은 뭐, 반드시 무신론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계통 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사실이 인정을 하든 말든 간에, 구체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따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무속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리 판단을 하거나, 이거는 이제 사실 금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쉽사리 뭐 이렇게 무슨 세상 일을 이제 보다 보면은 부정확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전생유년이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소위 무신론자식의 그런 생각을 일단 우선해서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하튼 마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더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 사회 이제 에서는, 전생윤회, 영혼 그런 얘기들이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사회의 법률 제도 이런 거에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모든 걸 따져볼 때, 이런 얘기들 말고, 이런 사람들 말고, 오히려 그러니까, 유신론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 심지어 전생윤회까지도, 서양에서 비롯된 우린 근대 법률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그 사실을 오히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미국에서 우리는 흔히 인종차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인종차별을 하지만은 오히려 개개인을 따져보면은 똑같은 여건에서 흑인이나 인디언이면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물론 비방하는 얘기지만 우파주에서 이제 미국 이제 국방장관도 흑인이라서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옛날에 뭐 공화당의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도 흑인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또 미국의 여성 부통령도 일부러 흑인 중에서 뽑은 거죠. 이제 완전 흑인은 아니지만 인디언이 아니라 이제 인도 외부 사람, 이제 이민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인디언은 이제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언, 근데 이제 흑인간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학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취업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인디언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뭐 생활 자체가는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흑인과 인디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걸 돌려주자. 이런 얘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흑인과 인디언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경우는, 물론 미국에서도 그러지만은, 흑인 인디언인데, 우리나라도 물론 종족이 여진족과 외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했지만은, 이제 그런, 정식으로 그런, 이제 인종 구분을 하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서 이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그런 걸로만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여성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으니까 지금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어떤 사회 규범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아니 과거에 흑인이나 인디언들이 핍박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 다 죽었는데 지금 살아난 사람 무슨 상관이? 과거에 조선시대 무슨 여성들이 남전여비 불이익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들 다 죽고 지금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무슨 상관이라고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과거에 어떻게 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결국 그러니까 한 사람 개체의 사람은 낳고 죽었다 하더라도 수백 년 전에 흑인 인디언 여성은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걸 가정하는 상태에서 그런 나온 법률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계속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생윤회 이런 데에서는 그냥 전생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런 전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말 같군요. 예. 전생 그냥 돌고 돌아서 태어난다. 그리고 패스트 라이프 전생이 있다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간은 전생한다. 돌고 돌아서 태어난다. 전생윤회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 태어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또 성별과 성별과 국가에게 바꿔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특히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그 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얘기로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외국의 윤회 그런 얘기는 뭐 먼 나라 그런 얘기하지만은 국내의 이제 법사들 그런 사람들 얘기는 인연이 있는 데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몇 세대 지나서 건너뛰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일단은 비슷하게 윤회를 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었던 사람은 흑인으로서의 경험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세대는 더 살고, 인디언으로도 몇 세대는 살고, 하는 걸까? 뭐, 그게 몇 프로인지, 그거는 물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절반 이상, 60, 70% 정도는, 흑인이나 인디언은 몇백 년 동안은 그렇게 계속 살고, 한국도 여성은 계속해서 여성으로 살고, 이제 바꾸는 경우는 좀 이제, 한 20, 30%? 그러니까 좀, 그 이하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계속 태어난다는 걸 가정합니다. 몇백 년 사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흑인, 인디언, 여성, 이런 사람들을 이 몇백 년 전에 불이익 받았으면 지금 다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회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윤회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의 정치인이라든지 장관을 했을 때 자식에게 뭐를
물려주거나 혜택을 줬을 때 이거 마치 그냥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근데 자식 사랑 숭고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몸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걸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숭고한 건데 왜 그걸 자꾸 뭐라고 하냐? 물론 이제 평등에 위배되니까 그런 거가 되지만은 왜 그런 마음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냐? 그럼 왜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물론 자기가 뭐 장관이나 정치인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 상류층 유력한 사람들 돈이나 명예를 중시한 사람들이 왜 그럼 일반적으로 자식한테 그 많은 혜택을 주느냐? 이것은 뭐냐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생각하지 그것도 숭고한 사랑으로는 생각 안 하죠.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자식을 태어나가지고 또 태어나서 이 사람은 죽고 그러면은 다시 환생했을 때 적어도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집안에 우선해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 집안에 우선 태어나니까 정치인이라든지 재벌 이런 사람들을 한 집안이 많은 이제 자기 인생에서 성취한 돈과 권력을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그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자기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안 자기 가까운 인척에게 그렇게 자기의 가진 것을 물려주라고 합니다. 또 지금 이제 전쟁이 나고 있죠. 세계에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체첸 그런 데서 그런 얘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전쟁에 비록 군인들 징집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제 놔두고 이제 지원군 위주로 이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스스로 감수하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 전쟁 이제 봉급하고 여러 혜택 이게 있으면서 전사의 경우 얼마큼 준다 이런 규칙이 있죠. 이제 그런 전사자의 경우 이렇게 보상한다 이런 건 심지어 물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산재 사망 뭐 그런 걸 때 가족을 향해 보상한다. 우리는 그런 거를 자기는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죽어도 크게 억울하지 않겠다. 덜 억울하겠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있죠. 이것은 당연히 자기 개체, 자기 물질적인 자기 개체만 생각한다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제도는. 근데 왜 그런 제도가 있냐면은 자기는 죽었더라도 그 보상금으로 직계 후손이든 인척이든 자기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들을 자기하고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우선해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더 혜택을 받고 그런 집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나중에 받게 되죠. 자기의 후생에서 자기가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되니까 자기의 후신 혹은 후생에서 받게 되죠. 전사자 혹은 산재 사망했을 때 보상금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폭넓게 또 인정되는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지만 그러한
또 윤회의 어떤 우리 사회에서 윤회를 인정하는 가장 또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범죄 피해를 할 때 그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린 이빨 한글로는 표시가 잘 안 되니까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런 이제 그걸로 똑같은 해를 보복한다. 예, 동해보복.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시적인 법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구의 그리고 많이 인도주의적인 법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게 그러니까 뭐 사형제는 폐지하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걸 비롯해서 여러 대부분의 살인자들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아주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범죄 피해자들의 원래는 그러니까 윤회를 생각 안 한다면은 당연히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돈을 갚는데도 똑같이 갚는 거지 뭐 감해서 갚는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적어도 현생에서 돈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돈은 이제 똑같이 100만 원을 꿔줬으면 100만 원을 도로 갚는 것이 당연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건 우리 현생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럽니다. 그럼 범죄 피해 같은 것도 똑같이 도로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살인자에게 100% 사형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이만큼 했으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만큼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가해자가 이만큼 했어도 그 가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 정치적인 이유로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범이라든지 혹은 성범죄, 가벼운 성추행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큰 이제 보복과 가해를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정치적인 경우고 대체적인 인도적인 법률은 가해자가 이만큼 했으면 그 가해를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한 50% 혹은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범죄 피해자는 전생에 가해자한테 가해를 했을 전생이 있었을 테니까 그때 전생이 있었으니까 현생에서 그렇게 피해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계속 주면은 이제 결국 상쇄돼 똑같이 전생에 전생에 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현생에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서 똑같이 보복을 하면은 결국은 맨 처음 그러니까 현생에서 이 사람 살인자가 이 사람을 죽인 거를 똑같이 살인으로 보복하면은 이렇게 요거는 상쇄되지만 현생에서 그 전생의 그거는 그대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인간의 윤회에서의 그 억보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보복을 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한 보복. 그러면 후생에서 여기 현생에서는 물론 이 사람이 손해죠. 하지만 전생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후생에서는 이제 전생에 100만큼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현생에 이 사람을 살인을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절반밖에 보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만큼 이제 어떤 그 가해를 했는데, 현생에, 여기서 마이너스 100 하고 다시 플러스 100 해서 쌤쌤이 되면은, 그대로 없어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0 했을 때 다시 플러스 100 해가지고, 그, 한 50만큼만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해가, 50만큼, 현생을 통해서 줄어들어 가지고, 차후 생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50 정도만큼, 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회에 의한 이런 이제 보복을 최소화하는 거, 그것이 가장 인도적인 법률로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에 대한 업보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인도적인 법률. 그러니까 이미 제도권 사회에서도 어떤 윤회의 법칙은 다 인정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